김권진 KB 프라임클럽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시작하면서 선거에 해다라고 여러 그렇죠. 번 말씀을 드린 바가 맞습니다. 있는데 하반기 돌입하면서 그게 더 피부로 와닿는 게 이제 미국 대선이 굉장한 변수도 많고 사건 사고도 좀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에 확실히 증시도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에 지금 현재 많이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이 한 석 달 앞으로 이제 남았습니다. 뭐 정치가 지금 현재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시장의 조정과 좀 맞물리는 모습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 보이지만 이런 정치라는 게 생물이라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3개월이라는 이런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가을에 대선 전국이 오면 지금 현재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해리스 지금 현재 부통령이 어떤 식의 이런 반등이 나올지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많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증시 쪽에서는 뭐가 편하냐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편합니다. 이게 누가 됐구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쭉 가는데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큰 상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당분간은 이러한 상황이 조금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력한 두 대선 후보죠. 왜냐하면 해리스 부통령, 사실상 이제 유력하게 그렇죠. 후보로 된 상황이니까 두 후보에 대해서 여론이라든지 이런 조사 결과가 새롭게 나온 내용도 바로 뒤에 워싱턴이 저희 선재규 기자님과 함께 또 살펴볼 내용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또 주목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피로감에 많이 지금 현재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맥락스 세븐 같은 경우도 다들 마찬가지 지금 현재 모습,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치는데?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그 세계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브로드컴이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미국의 반도체 기업 및 네트워크 업체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잇는 AI 관련 이런 인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시티가 뉴욕과 코네티컷에 이런 투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본 결과 브로드컴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 라는 이런 결과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유로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파벳과 이런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기업이 자체 AI 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AI 사업을 계속해서 전문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오픈 AI와 바이트댄스 같은 이런 고객을 확보하면서 WM웨어 이런 사업부의 이런 통합과 효율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 이래서 브로드컴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AI 기업들 중에 사실은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얘기 많이 나왔었던 게 사실은 AMD인데, AMD 같은 경우는 실제 MI300 AI 칩이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덜 팔리면서 AMD에 대한 이런 선호는 많이 죽고 오히려 브로드컴에 대한 지금 현재 선호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엔비디아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 주자가 뭐라고 했을 때 브로드컴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실적 확인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주식 부양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시장에 좀 친화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과 관련된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 얘긴데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지금
사법 리스크 다시금 네네네. 좀 불거진 상황이고 구속 사태까지 지금 있으면서 시총 1조 7천억 원이 증발했다. 그래서 카카오가 5%대, 카카오페이가 7%대, 뭐 게임즈 5%대, 뱅크도 3% 후반 일제히 급락하는 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내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어제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이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카카오 네. 그룹이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구속됐습니다. 뭐 김범수 의장이 야 이렇게 쉽게 사실은 대부분 안 될 거라고 구속은 안 되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하는데 재판부 쪽에서는 이 증거 인멸에 이런 우려가 있다. 도주할 수도 있다. 뭐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네네. 해보는데 어찌됐든 구속이 된 상태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카카오 그룹 자체가 뭐 어제 1조 7천억 원이 쉐라라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실제 이게 가장 또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 벌금형 이상의 어떻게 보면 선고가 나와버리면 자동적으로 대주주의 이런 지위를 잃을 수밖에 없다. 즉 지분이 지금 현재 한 27%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그런데 여기에 지분의 10%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양벌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실제 카카오도 유죄가 확정이 되는 확률이 좀 크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김범수 의장이 이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아직까지는 뭐 구속 상태고 네네. 지금 현재 이런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김 위원장님이 이렇게 구속 상태에서 실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카카오도 같은 양별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유죄 쪽으로 이 귀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은행의 이런 특례법에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라고, 은행의 이러한 것을 대주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런 특례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여기를 해결해 나갈 거야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벤처 신화였고 뭐 카카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런 위쪽에 있는 헤드 역할하고 대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렇죠. 최근에 얘기가 나왔었던 경영 쇄신이나 해외의 이런 M&A 그리고 인공지능 신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재판 결과도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현재 카카오 대표 정신화 대표의 역할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CA 협의체라고 하는 이런 공동 의장에 어떻게 보면 정신화 대표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CA 협의체가 워낙 이런 카카오의 이런 계열사들이 많은데 그룹의 독립기구로서 이런 내부의 이해관계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나타내는 이런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대다수의 어떻게 보면 이런 그룹의 횡보를 나타내주는 이런 의사결정을 할 건데, 어떻게 보면 헤드 하나가 조금 한 분이 지금 현재 부재 중이어서 여기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많이 찍힐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증시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단기적 인치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투자 심리에는 계속해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성장성에 대한 게 물음표가 찍힐 확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어떻게 보면 일단 이런 하락이 된 거, 여기에서 1차적으로는 하락이 좀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결과에 이 물음표가 찍히는 것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간 네네. 상황이고요.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좀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좀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일단
공모가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17% 급등을 하기도 하고 네네네. 좀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서는 62달러를 네네. 제시하기도 했고요. 요것 좀 짚어보죠. 네. 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어찌됐든 네.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라는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가 어제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목표 주가를 현 주가 이거 3배 가까이 주는 이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서 22일 날 16% 넘게 급등을 했고요. 실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성장성을 주목합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목표 주가를 62달러에 제시한 것에 이런 투자 심리가 끌어올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상장을 하고 나서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는 13거래일 연속으로 공모가인 21달러를 계속해서 밑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쪽은 이러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유료 콘텐츠와 그리고 광고가 포함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장기적인 이런 성장 잠재력이 아주 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 현재 시장의 점유율을 고려하면 2029년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이런 매출 성장률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북미 시장에서 웹툰 사업의 이런 확장 논의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테마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이런 투자은행 같은 경우도 에버코어 같은 경우도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이런 의견을 내고 목표 주가는 한 30달러 정도를 제시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업황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는 계속 좀 정체 구간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웹툰 시장이 한참 어떻게 보면 각광을 받던 시절이 한 6개월 전 이런 네.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지표들을 보면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네이버 웹툰이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이번 골드만삭스의 이런 보고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점을 좀 달리할 수도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에 건조기가 시장 하락할 때도 좀 버텨주면서 잘 간다, 이런 건조기로 불리는데, 이게 미국 이 대선 얘기는 잠시 후에 저희 선재규 기자님과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요. 이 미 대선 요 영향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조기 하시면 여러분, 우리 집에 건조기 얘기하는 건가? 그 건조기가 아니라 건설 네. 조선 기계를 이렇게 좀 축약해서 건조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미국 대선이 지금 많이 불확실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반도체가 이제 고점이 온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가운데 눈에 띄고 있는 게 바로 이 건조기, 건설 조선 기계의 이런 업종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런 산업재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이슈들이 되고 있는데, 하나씩 꼽아보면 실제 조선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바로 이 실적 호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업종의 중심으로 실적 향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이미 거의 3년치의 이런 일감을 다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겠는데? 라는 이런 이야기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 최근에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 나오면서 가장 유력한 그 대권의 이런 모습을 가져가면서 내가 집권하면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시킬 수 있어. 이스라엘 다 종전시킬 수 있어. 전쟁 다 스탑시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뭘 해요? 바로 이 재건에 대한 이런 이야기, 건설에 대한 얘기, 이런 기계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런닝메이트 이번에 결정된 벤스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바로 끝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또 시장 전체적으로
우리 한 9월 달 정도면 미국에서 뭐가 시작된다? 금리 인하에 네. 대한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설업종한테 플러스 요인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이런 이슈들도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건조기의 이런 흐름이 아주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 프라임클럽의 김건진 부장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소.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의 흐름.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